세계 일주 동화 마귀의 나라 북아메리카. 옛날에 어떤 깊은 산속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날마다 활을 메고 깊은 산속을 헤매다니며 짐승을 잡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들이었습니다. 형제는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좋아하여 새나 짐승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인 프랭크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활을 어깨에 메고 깊은 숲속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어느 냇가에 이르렀습니다.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며 흘러가는 냇물을 보니 어떻게나 맑게 흘러가는지 그 밑에서 헤엄치며 즐겁게 노는 물고기들이 손으로 붙잡힐 듯이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프랭크는 그 아름다운 물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며 놀고 있는 물고기가 퍽 재미있게 보여서 한참 동안 정신없이 물속만 들여다보느라고 손에 들고 있던 화살을 그만 냇물에 떨어뜨렸습니다. 큰일 났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프랭크는 급히 손을 넣어서 그 화살을 건지려 하였으나 원체 급하게 흘러가는 물이라 화살은 그대로 물결에 휩쓸려서 흘러내려갔습니다. 프랭크는 그 화살을 잃어버리면 큰일이라고 흘러가는 화살을 급히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무엇이 잡아당기듯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쫓아갔는지 물결이 점점 사나워지는 강가에까지 도달한 화살은 그만 사나운 물결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랭크는 할 수 없이 쫓아가는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저쪽에서 조그만 배 한 척이 이쪽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프랭크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오는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는 프랭크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그 이상한 배에는 수염과 머리가 허옇게 새고 얼굴이 무섭게 생긴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프랭크를 보자 웃으면서 오, 귀여운 아이야. 어서 배를 타려보라. 그리고 물결에 흘려보낸 그 화살을 찾으러 쫓아가자. 하였습니다. 그 배에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건만 노인이 언덕에 대라 하니 배는 언덕에 척하니 대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가 배에 오르자 그 노인은 다시 이제 어서 가자 하니 배가 뱃머리를 돌리더니 다시 강을 향하여 쏜살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프랭크는 잃어버린 화살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은혜로 아주 잃어버리게 될 화살을 찾아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저 언덕에다 배를 대어주십시오 하고 노인에게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웬일인지 고개를 돌리고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배는 여전히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다시 어르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으니 어서 배를 언덕에 대어주세요. 어린 동생이 저를 무척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있어. 내가 좋은 곳을 구경시켜줄 터이니까 하며 무섭게 생긴 얼굴을 보기 싫겠지 뿌렸습니다. 노인의 그 말이 입 밖에 울려 퍼지자 놀랍게도 프랭크의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이 배 밑창에 척 붙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체를 모르는 노인은 무서운 마귀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배를 몰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서 잡아먹는
아주 악한 마귀였습니다. 배는 날아가는 듯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무서운 생각과 산속에서 혼자 형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어린 동생을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배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어떤 섬에 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란다. 저기 보이는 저 성이 네가 있을 성이니 사흘 동안만 내 나라에서 놀다 가거라. 그곳에는 훌륭한 집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으니 자, 어서 내려서 나를 따라 그곳으로 가자. 하고 너희는 프랭크를 붙잡아 배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때야 프랭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그 노인이 무서운 마귀인 줄은 알지도 못하고 노인을 따라서 섬 가운데 있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은 몹시 큰데 속은 아주 캄캄하여 높은 천장에는 나지건만 박쥐들이 이곳저곳으로 홀홀 날아다니며 듣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이상한 새소리를 내어 프랭크의 마음을 더욱 무섭게 하였습니다. 그 노인은 프랭크를 성 안에 있는 높은 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어떤 방문을 열더니 그 속에다 프랭크를 잡아놓더니 바싹 마른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주면서 자, 이것이 네가 먹을 맛있는 음식이다. 이것을 먹고는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으로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하고 그 마귀는 바깥으로 문을 채우고 어디로인지 가버렸습니다. 프랭크는 그제야 그 노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마귀인 줄 알고 크게 놀래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섬을 도망쳐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은 밖으로 채워져 있고 창문을 열고 아래를 보니 아래는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 보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때마침 하루 종일 굶은 터라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마른 빵과 물 한 잔을 억지로 먹고 그대로 앉아서 그 밤을 그냥 지새우다시피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 마귀 늙은이는 프랭크가 있는 방문을 덜컥 열고 들어오더니 오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으니 이리 오너라 하고 프랭크를 널따란 강가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얀 종이를 쭉 깔아놓은 듯 희디흰 고운 모래밭에는 갈매기 알이 이곳저곳에 수북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늙은 마귀는 자, 저기 흐트러져 있는 갈매기 알을 오늘 저녁 때까지 한 개도 빼놓지 말고 한 곳에 모아놓아라. 그렇지 못하면 너는 오늘 저녁으로 잡아먹을 것이다. 알겠나? 하고 무서운 눈으로 프랭크를 흘겨보면서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할 수 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널따란 강가에 흐트러져 있는 갈매기 알을 막 주려고 하니까 별안간 어디서인지 수백 마리나 되는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프랭크를 에워싸고 잡아먹을 듯 덤벼들었습니다. 활이라도 가졌으면 잘 쏘는 솜씨로 모조리 잡기라도 하겠으나 활은 마귀가 있는 성 속에다 두고 온 까닭에 그것도 역시 할 수가 없어서 프랭크는 그냥 다름질하여 쫓겨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갈매기는 프랭크의 뒤를 자꾸 따라오면서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대단히 위험하게 되었는데 프랭크가 달아나는 앞에 난데없이 어여쁜 선녀가 내려앉으면서 나는 하느님의 명을 받아 당신에게 드릴 이 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피리를 한번 불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와도 모두 물러나는 신기한 피리입니다. 하고 품속에서 조그만 피리를 하나 꺼내서 프랭크에게 주었습니다. 프랭크는 그녀에게 무수히 살해하고 급히 피리를 입에 대고 불어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귀찮게 쫓아오던 갈매기들이 그만 피리 소리에 놀라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프랭크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강가에 있는 갈매기 알을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모두 모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서쪽 하늘에 기울어지고 그 마기 늙은이가 달려오더니 알은 다 주워다 놓았니? 하고 물어보더니 이리저리 둘러보다 한쪽 별에 쌓여있는 갈매기 알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다 주워다 놓았구나. 그러면 내일 할 일이 있으니 어서 가자 하고 프랭크를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 다시 그 방에다 데리고 와서는 어제와 같이 말라빠진 빵 한 조각과 차디찬 물 한 잔을 주고 다시 문을 덜컹 닫아 걸고 가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 마기 늙은이는 다시 프랭크를 데리고 깊은 숲속에 있는 조그만 냇가에 이르렀습니다. 냇물 속에는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가 가득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기는 프랭크를 향하여 저 물속에 있는 돌멩이를 저녁 때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주워다 한 곳에 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저녁으로 너를 잡아먹을 터이다. 하고는 마귀는 저 갈대로 가버렸습니다. 프랭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물속에 발을 뻗고 들어가서 물속에 깔려있는 그 돌멩이를 주우려 하니까 벼랑간 그 물속에서 수백 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들이 나타나서 프랭크의 팔과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프랭크는 주머니에서 잽싸게 피리를 꺼내어 삑삑 하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물고기들은 놀래어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피리 덕분에 프랭크는 이번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물속에 있는 돌멩이를 한 개도 남김없이 주워다 쌓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그 마귀는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쌓아놓은 것을 보고 속으로 놀래서 그는 참 묘한 놈이다. 그렇지만 내 손에 들어와서 살아나갈 수가 있나? 오늘 저녁에는 기어이 잡아먹어야 하겠. 하고 다시 프랭크를 데리고 성으로 돌아와 여전히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주었습니다. 프랭크는 그 빵과 물을 먹으면서 내일은 또 무슨 어려운 일을 시키려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방문이 벌컥 열리며 그 이상한 피리를 주었던 선녀가 나타나서는 그 마기 늙은이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을 도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잡히려는 순간 그 피리만 불면 살아날 수가 있으니 어서 나를 따라오세요 하였습니다. 프랭크는 주저하지 않고 그 선녀를 따라서 마귀의 성을 벗어나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프랭크가 달아난 조금 후에 프랭크를 잡아서 저녁밥으로 먹으려던 마귀는 프랭크가 달아난 것을 알고 쏜살같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마귀에게 거의 잡히게 되어 프랭크는 가지고 있던 피리를 삑 하고 부니까 따라오던 그 마귀는 깜짝 놀라서 멈추더니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두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프랭크는 즉시 가지고 있는 활로 마귀를 겨냥하여 당겼습니다. 화살은 소리를 내고 날아가서는 마귀의 가슴을 꿰뚫고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가슴이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프랭크와 선녀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강가에 나가서 배를 잡아 타고 쏜살같이 강을 건너 동생이 기다리는 집까지 무사히 이르렀습니다. 프랭크와 동생이 반갑게 얼싸안고 기뻐하는 것을 지켜보던 선녀는 웃으면서 무슨 일이든 형제가 서로 도우며 살다가 크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 피리를 불라고 말하고는 손을 흔들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형 프랭크와 동생은 계속해서 안 보일 때까지 감사의 인사와 손을 흔들며 하늘로 올라간 선녀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후로 형과 동생은
항상 의좋게 잘 살게 되었으며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피리를 불 일은 생기지 않게 되어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저 멀리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의 원주민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랍니다.